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미분기하학을 강의할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미분기하학. 자, 대단히 어려운 과목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치려고 하면 피해갈 수 없는 또 과목 중에 하나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미분기하학은 여러분들이 수학의 기본적인 과목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난 뒤에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심화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그렇지만은 선생님이 요 미분기하학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서도 그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서 우리가 강의를 할 생각이랍니다. 자, 우리 큐스타디 미분기하학은 그 강좌 수를 80강으로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할 거랍니다. 수강 기간은 이제 130일, 여러분들 충분히 2번 이상 반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배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왜 80강이 이렇게 대단히 많은가? 그쵸. 여러분들이 보통 20강, 30강에서 보통은 아마도 다른 데서는 공부를 했을 텐데, 큐스타디 미분기하학을 80강으로 정한 것은, 빠짐없이, 또 여러분들이 좀 기초가 약한 사람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이겠죠? 선생님이 완벽하게 미분기하학을 파헤쳐서 강의를 할 생각이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미분기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반드시 선행해야 될 과목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요 미적분학. 대단히 중요하죠. 미적분학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미분기하학 공부를 할 수 없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과목은 선행대수학. 요 과목도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 외에도 해석학이라든가 위상수학 내용도 일부 나오기 때문에 요 과목도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도 해석학, 위상수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 두시는 게 좋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미적분학하고 선행대수학 공부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미분기하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다만 여러분 중에 전혀 안 배웠다. 그러면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미적분학을 공부하고 선행대수를 이미 공부했지만은 좀 기억이 조금 그쵸. 실력이 부족해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그런 분들은 선생님이 강의 중에도 미적분학이나 선행대수학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가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행대수학에서 소위 이제 독립이론이라든가 또는 기저이론 이런 중요한 핵심적으로 이 미분기하학에 사용되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적으로 강의를 해줄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대수나 미적분학을 우리가 한 번 이상 공부한 학생이라고 하면 또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시켜 가면서 미분기하학 본론 강의를 우리가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정도만 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강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금 진행할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해석학 위상수학도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어느 정도만 되어 있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큐스타디 미분기하학 요 강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선생님 강의의 특징이 이제 기본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선행대수학 이런 선행 과목들을 공부를 했긴 했지만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강의도 병행을 할 거랍니다. 또한 미분기하학 자체에 나오는, 무슨 말이겠죠? 이 미분기하학을 처음 대하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따라올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빠짐없이 강의에 지금 다 집어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도 대비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문제들, 무슨 말이겠죠? 최고 수준의 그런 문제들, 한 문제 풀어내 30분 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들도 선생님이 시험을 대비해서 빠짐없이 지금 강의에 지금 담아놨다는 거. 그래서 큐스타디 선생님 이 강의가 80강 이상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다가 또 대학에서 교수님 강의를 들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 분들, 또 다른 데서 미분기하학을 공부하다가 도저히 여러분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좌절을 경험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또 최고 수준의 문제까지 이론들까지 선생님이 강의를 해놨답니다. 또 특히나 우리가 이 미분기하학 강의는 모든 어떤 시어럼들의 철저한 증명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무조건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 며칠 못 가서 까먹어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철저한 세오럼들을 증명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그게 실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이 오래 간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의 또 특징은 모든 세오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한 증명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랍니다. 물론 우리가 책에 증명이 또 상당수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나와 있지만은 그 기본서 내용을 읽어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의 요 세오럼을 우리가 증명할 때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쵸 언어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할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 임용이든 우리 여러분 학교 시험이든 충분한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이론 정리와 문제풀이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했답니다. 자, 또 하나의 또 특징은 자, 우리 큐스타디에는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된답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들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여러분의 어떤 그쵸 다른 동네처럼 질문을 올리면 그 다음날 또 뭐 24시간 아니면 길게는 48시간 한 3일 좀 지난 뒤에 답변이 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의 질문 내용들을 그쵸 전담 연구원들이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도 강의 중에 그쵸 사소한 것도 잘 모르는 것이면 몰라서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큐스타디 이 미분 기하학의 강의는 크게 우리가 선생님은 5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건데 제일 첫 번째는 이 우리가 미분 기하학을 강의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 개념들 그러니까 미적분학이라든가 선행대수학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 혹시 까먹어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자, 요 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랍니다. 중요한 핵심적 이론들은. 그리고 또 미분기하학에 나오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곡선의 국소적 이론, 대역적 이론은 곡면의 국소적 이론, 대역적 이론 크게 이렇게 큰 4파트로 나눠져 있는 이 4파트를 공부하기 위한 핵심 기본 이론들은 전부 다 요 1장에서 우리가 일단 공부를 할 예정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강의 그 커리큘럼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걸 알게 될 거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미분기학 책을 펼쳤을 때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 자, 그런 분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선생님 강의를 1강부터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충분히 그쵸, 들어보시고 시청하신다는 것만 약속해 주시면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것은 절대로 강의를 건너뛰어서 들어서는 안 된답니다. 선생님 강의는 1강부터 8시간까지 빠짐없이 유기적으로 강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건너뛰어 버리면 이 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강부터 강의를 차근차근 빠짐없이 여러분들 강의를 꼭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행대수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행대수학의 일단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미분기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행대수학의 핵심적인 이론들을 개념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이미 공부하신 분도 있고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 또 이미 선행대수학을 공부했지만은 아직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강의를 잘 들어주셔야 된답니다. 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쉬운 내용부터 시작해서 수준 높은 내용까지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정의 2를 보니까 1차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선행대수학 이미 공부한 내용이랍니다. 자, 요 1차 독립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분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선생님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벡터 공간. 자, 벡터 공간을 공부를 했죠. 벡터 공간 V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을 S라고 했을 때에 요 집합 S에 속하는 임의의 유한계의 벡터 V1, V2, 요 Vn에 대하여 자, 요 K1
K2, KN이라고 하는 이런 값은 실수값, 즉 스칼라 값인데 이와 같은 스칼라 값 K1, K2, KN을 각각 V1, V2, VN에 곱해서 그놈들을 그 합을 요 식을 0이라고 뒀을 때에 요 식을 만족하는 스칼라 값인 K1, K2, KN 이와 같은 값이 몽땅 다 항상 0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뭐다? 요 V1, V2, VN을 모아놓은 요 집합 S를 우리는 뭐다? 1차 독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잘 보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V1, V2, VN이라는 요 벡터들이 1차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값들에다가 이와 같은 벡터들에게 각각의 스칼라 값 K1, K2, KN을 요렇게 곱해서 더한 식을 0이라고 뒀을 때에 이와 같은 식이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K1, K2, KN의 값이 항상 0으로만 되어 있을 때에 K1, K2, KN 값이 이렇게 0만의 값만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V1, V2, VN을 우리는 뭐란다? 1차 독립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두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한 그 예가 나와 있는데 요 예를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거죠. 자, 세 벡터 E1이 1,0,0. 자, E2는 0,1,0. 자, E3는 0,0,1이라고 했을 때에 요 세 벡터는 뭐다? 자, 1차 독립임을 어떻게 하라? 한번 보여봐라. 그랬죠. 자, 그러면 1차 독립임을 보이는 방법은 자, 여기에 1차 독립의 정의대로 하다 그러면 자, K1이라는 스칼라 값을 E1에다 곱하고 자, K2라고 하는 스칼라 값을 E2에다 곱하고 자, K3, E3 요 합을 뭐라고 뒀을 때에 0이라고 뒀을 때에 요 식을 만족하는 K1, K2, K3는 항상 0이다 라는 것을 만족하면 우리는 1차 독립임을 보이는 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벡터에다가 K1을 곱했다는 것은 결국 요 놈의 의미는 K1, 0,0,0 요 놈의 의미는 0, K2, 0 자, 요 놈의 의미는 0, 0, K3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좌변을 우리가 하나의 벡터로 표시해 보면 K1, K2, K3가 될 것이고 자, 우변에 여기 0벡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놈이 0, 0,0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K1, K2, K3도 몽땅 다 뭐가 된다. 이놈이 0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벡터는 뭐가 된다? 1차 독립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행대수학에서 공부한 내용들 좀 한 번 더 기억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이와 같이 세 벡터가 이와 같이 간단하게 주어졌을 때는 요 1차 독립의 정의를 이용해서 요 세 벡터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요 벡터의 내용들이 좀 복잡해질 때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가 행렬식을 이용해서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선행대수학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자, 기억이 안 나는 분들 선생님 잠깐 소개를 해보면 우리가 행렬 A를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주어진 우리가 1차 독립임을 판단하고자 하는 요 벡터를 각각의 벡터를 요 행렬의 행으로 자, 그러니까 요놈 1빵빵이면 1빵빵 그러니까 열형이 아니고 열의 형태로 이렇게 적고 요놈도 0, 1빵 이렇게 적고 요놈도 열로 이렇게 적었을 때 요렇게 적었을 때에 요 행렬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요 행렬 A가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렇죠. 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행렬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즉 요 행렬 A의 그쵸 행렬 A의 행렬식의 값이 요놈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그러면 뭐가 된다? 요놈이 1차 독립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만약에 요놈이
A의 행렬 A의 행렬식 값이 0이 되면 그럴 때는 우리는 1차 독립이 아니다. 그럼 1차 독립이 아닐 때는 뭐라 하죠? 그렇죠. 1차 종속이란다 그랬죠. 요렇게 우리가 판단한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면 요 행렬 A의 행렬식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자, 행렬식을 쓰는 그까지 선생님이 여기 설명할 수 없겠죠. 자, 행렬식을 쓰는 방법을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행렬식 쓰는 방법을 모른다. 이런 분들은 꼭 선행대수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꼭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강의를 그쵸,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정말 쉬운 내용이라도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분들은 꼭 질문 게시판을 여기서 질문해 주시면 그쵸, 우리 연구원들이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성실하게 여러분 답변해 줄 거랍니다. 자, 모르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행렬 A의 행렬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 봅시다. 자, 물론 다 알고 있겠지만, 자, 일행을 이용해 적으면, 자, 요 놈과 1을, 요 1을 여기다 곱하고, 그리고 요 1,1 승분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는 일행과 1, 얘를 제외하고, 요 남아있는 요 부분 가지고, 그쵸, 소행렬식을 이렇게 적으면 된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은 0이니까, 자, 처음이니까 선생님 한번 적어봅니다. 1,2 승분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제로라고 하고, 그리고 요 일행, 그쵸, 2열을 제외시킨 요놈을 가지고 소행렬식을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놈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는 플러스, 그쵸, 0에다가 자, 요 놈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는 1행과 3열을 제외한 요 놈 가지고 행렬식을 생각해야 된다겠죠. 자,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요 놈의 값이 뭐가 되니까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요 행렬식은 0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 E1, E2, 요 E3는 뭐가 된다? 그렇죠. 1차 독립이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만약에 요 행렬 A의 행렬식, 그렇죠? 이 determine A, 읽을 때 여러분 determine A를 읽으시면 되죠. determine A가 만약에 0이 아니고 0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1차 독립이 아니고 1차 종속이 되겠죠. 자, 요거에 관한 뭐 행렬식 쓰는 방법은 혹시 여러분과 잘 모르는 분들은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3차원 벡터 공간인 R3승의 세 벡터, 자, V1, V2, V3 이렇게 주었을 때 요놈이 이제 뭐가 된다? 1차 독립이 아님을 한번 보여봐라. 즉 1차 종속임을 한번 보여보라겠죠. 자, 요 경우도 우리가 먼저 자, 요 세 벡터를 가지고 행렬을 3 곱하기 3, 그쵸? 3차 정방 행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요 V1을, 그쵸? 1, 2, 마이너스, 요렇게, 그쵸? 열의 형태로 요 벡터를 각각 써주면 된다겠죠. 자, 3, 1, 0, 그쵸? 3, 1, 0. 그리고 요 놈은, 자, 1, 자, 마이너스 3, 2.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도 요 행렬 A의, 자, determine A 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A의 행렬식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가 행렬식을 적을 적에 요 일행을 가지고 적어도 되지만은, 요와 같이 0이 포함되어 있는, 그쵸? 행을 이용하는 게 훨씬 간단하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요 3행을 이용해서 행렬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놈은, 요 마이너스 1은 여기다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그대로 적어주고, 요 놈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쵸? 3, 그쵸? 요 놈이, 그쵸? 3행, 그쵸? 그리고 1열을 제외시킨 3, 1, 1, 마이너스 3을 가져오면 되겠죠. 3, 1, 1, 마이너스 3. 자, 그리고 요 3,2 승분은 이제 굳이 적을 필요 없고 0이니까. 어차피 곱하면 0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우리가 선택해서 요 3 곱하기 3 승분. 자, 2에다가, 자, 우리는 3행과 3열을 제외시킨 요 놈을 가지고 행렬식을 가져오면 되겠죠. 1, 3, 2, 1.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마이너스 9에서 요 2를 빼면 마이너스 10이죠. 거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10이 되어지고, 자, 1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5죠.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요놈이 마이너스 10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요놈이 0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 행렬 A의 행렬식의 값이 이와 같이 0이 됐다는 것은 뭐다? 결국 요 V1,
자, V2, 자, 요 V3는 뭐가 된다? 자, 1차 종속이다라고 했죠. 자, 웃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자, 왜 행렬식이 0이 아니면 1차 독립이고, 행렬식이 이와 같이 0이 되어지면 1차 종속이 되는가? 요것은 우리가 선행대에서 다 증명을 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분기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 1차 종속인지 판단하는 그 결과만, 방법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자, 예제 2번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랍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 n개의 벡터. 자, n개의 벡터 v1, v2, vn이 1차 종속. 자, 요 n개의 벡터가 뭐다? 1차 종속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자, 적어도 하나의 벡터 vi가, 그러니까 요와 같은 n개의 벡터가 있는데 요 놈 중에 최소 하나는 나머지 n-1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자, 적어도 하나의 벡터 vi는 나머지 n-1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요 놈이 요 n개의 벡터가 1차 종속이 된다는 사실하고 뭐가 된다?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놓여 있다. 요것을 한번 증명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와 같은 이 n개의 벡터가 1차 종속이 된다는 것은 요 놈들 중에 최소 하나는 나머지 n-1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요것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 결과들은 잘 알아두고, 요 내용은 증명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충분 조건의 요 방향의 증명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 조건의 증명. 자, 일단은 그러면 요 n개의 벡터들이 1차 종속이면, 자, 요 놈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보여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V1, V2, 자, Vn이란 요 놈이 요 n개의 벡터가 뭐가 되면? 그렇죠. 1차 종속이면.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 놈이 1차 종속이 되어진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는 자, 0이 아닌 실수 내지는 스칼라. 자, 스칼라. 자, 우리가 이 스칼라 값을 우리는 K1, 자, K2, 자, KN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와 같은 스칼라 값에 대하여, 자, 무슨 말이겠죠? 스칼라 값에 대하여 K1, V1, K2, V2, KN, VN 요 놈들의 합을 뭐라고 두면 0이라고 뒀을 때에 요 놈이 성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종속이라는 것은 1차 독립이 아니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진 식, 요와 같은 폼의 형태에 주어진 식이 뭐가 됐을 때, 0이라고 뒀을 때에 요 식을 만족하는 K1, K2, KN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값이 존재한다는 것이 1차 종속의 얘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분명히 그러면 1차 종속이라는 전제에 의해서 K1, K2, KN 중에 적어도 요 스칼라 값들 중에서 하나는 0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KI번째에 있는 KI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자,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요 주어진 식을 KI, VI라고 하는 요 항과 나머지 항들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K1, V1. 자, 그러면 KI-1, VI-1. 자, KI 플러스 1, VI 플러스 1. I번째는 이제 우리가 왼쪽으로 이항을 시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KN, VN. 그러니까 I번째 요 좌변에서 I번째 놈을 상대방, 그쵸. 상대방 쪽, 그쵸.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요 놈을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답니다. 요렇게. 자, 그럼 요와 같은 식이 우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일단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KI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요식 양변을 요 KI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양변을 KI로 나누어 버리면 결국 이런 VI는 결국 KI분의 K1 V1. 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자 KI분의 자 KI-1 자 VI-1 또 KI분의 KI 플러스 1 VI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결국 마이너스 KI분의 KN VN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요놈 보면 자 요놈이 VI라고 하는 자 요와 같이 V1부터 VN까지 여기 봅시다. V1부터 VN까지 요 n개의 벡터 중에 하나인 요 VI라고 하는 벡터가 나머지 벡터인 자 나머지 벡터인 n-1개의 벡터인 그렇죠? 요 놈들의 무슨 행태로 지금 자 요 놈이 전부 다 스칼라 값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 하나의 벡터가 나머지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증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n개의 벡터가 1차 종속이 되어지면 결국 요 벡터들 중에 적어도 하나의 벡터는 나머지 n-1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뭐가 된다? 표시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했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놈의 그 역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역의 증명은 자, 요와 같은 n개의 벡터 중에 적어도 하나의 벡터인 VI가 나머지 n-1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면 요 벡터들은 뭐다? 이제 1차 종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 적어 보겠습니다. 자, VI라고 하는 요 벡터가 만약에 나머지 n-1개 나머지 n-1개의 벡터들의 자, 1차 결합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자, 이렇게 표시된다면 이렇게 우리 가정해 보겠습니다.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스칼라 자, L1, L2 자, Ln 자, 요와 같은 스칼라 값에 대하여 분명히 VI가 나머지 n-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VI를 우리가 적당히 잡은 요와 같은 스칼라 값들에 대해서 우리는 요 VI를 V1, V2 나머지 n-1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의 폼인 요런 모양으로 우리는 요놈을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i번째는 빠졌기 때문에 L 자 i-1 VI-1 그리고 LI 플러스 1 그리고 VI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N, VN 자,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표시될 수 있죠. 그렇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선생님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표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요 식을 가만히 보면 이제 요 식은 우리가 어떻게 또 적을 수 있냐면 요 VI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리면 결국 L1 V1에서 LI-1 VI-1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곱하기 VI 그 다음 LI 플러스 1 VI 플러스 1 자, 다시 요놈 LI 플러스 1 곱하기 V의 I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N, VN 이꼴 제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는 여기 벡터 V1부터 시작해서 VI-1, VI 플러스 1, VN의 요 1차 결합의 형태로 표시했을 때에 여기에서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요런 그쵸?
요 앞에 붙어 있는 스칼라 값들 중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0이 되지 않는 값이 존재하면 1차 독립이 될 수 없다겠죠. 만약에 V1, 그쵸? V1부터 시작해서 VI-VI, VI 플러스 1, VN까지 있는 요 n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이 되려고 하면 요 앞에 요 식을 만족하는 요 스칼라 값들이 몽땅 다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라도 0이, 그쵸? 되지 않는 값이 존재하면 V1부터 시작해서 Vn까지 요 n개의 벡터는 1차 독립이 못 된다고 그죠? 그럼 1차 독립이 못 된다는 것은 결국 뭐다? 그렇죠. V1, V2에서 Vn 요 n개의 벡터는 1차 독립이 아니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1차 종속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 n개의 벡터가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차 종속이 되어진다는 것은 요 n개의 벡터 중에 최소 하나는 나머지 n-1개의 벡터의 1차 결합의 형태로 반드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또 뒤집어서 요 n개의 벡터 중에서 최소 하나가 나머지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 n개의 벡터는 1차 종속이 되어진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미분 기하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께서 이제 또 데피니션 2를 보니까 자, 기저, 베이시스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미분 기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 둬야 될 선형대수학의 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자, 벡터 공간 V의 n개의 0이 아닌 벡터 V1, V2, Vn이 요 두 조건을 만족할 적에 이와 같은 벡터 V1, V2, Vn을 우리는 벡터 공간 V의 보다 기저라고 우리가 불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와 같은 요 놈들이, 요 벡터들이 어떤 벡터 공간의 기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 첫째는 요 벡터들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개념인 1차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요 벡터 공간 V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 어떤 벡터라도 요 벡터 V1, V2, Vn의 무엇으로 1차 결합으로 뭐가 된다? 표시가 되어진다는 거죠.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 요 두 조건을 만족할 적에 요와 같은 벡터들을 우리는 주어진 벡터 공간의 기저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벡터 공간 V의 기저가 되기 위해서는 요 벡터 공간 V에 속하는 어떤 벡터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벡터는 이와 같은 요 기저에 해당되는 요 놈들의 1차 결합으로 반드시 뭐가 된다? 표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기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요 놈도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을 우리가 보니까 자, 3차원 벡터 공간 R3승에서 세 벡터가 요렇게 주어졌을 때에 요 V1 벡터, V2 벡터, V3 벡터가 뭐가 된다? 그렇죠. 요 R3승 벡터 공간의 기저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봐라겠죠. 그럼 두 가지를 보여야 되겠죠. 첫 번째는 V1, V2, V3가 일단 뭐가 된다? 그렇죠. 1차 독립이라는 사실을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 세 벡터를 가지고 행렬을 A를 만들었을 때 그 행렬 A의 행렬식의 값이 뭐가 아니다. 그렇죠. 0이 아니다는 사실을 보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 A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은 자, 각각의 벡터를 이렇게 열의 모양으로 자, 요 놈은 2열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V3는 요 3열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에 자, 요와 같은 놈이 지금 우리가 행렬 A를 우리가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 행렬 A에 자, 행렬식의 값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되는데 자, 요 놈을 우리가 조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 분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선형대수학에서 우리가 어떤 행렬식을 계산할 적에 우리가 물론 공식대로 계산해도 되지만은 이 행렬의 내용이 복잡할 적에는 우리가
적당히 요 행하고 행을 가지고, 그쵸? 적당히 특정 행을 적당한 실수배를 해가지고 더해서 변형을 해줘도 이 행렬식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여러분들 책을 한번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요 행렬식을 손을 봐도 되냐면, 요 1행에다가 요 1행에다가 마이너스를 2배를 해가지고 2행을, 그쵸? 더해서 2행을, 더한 것으로 2행을 변형시켜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일단 1행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자, 그대로 적어주고, 자, 요 놈을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이게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뭐가 된다? 5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뭐가 된다? 요 놈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3행을 어떻게 바꾸냐면 1행을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면 요 놈이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배에 더해서 요 놈이 뭐가 된다? 요 1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요와 같이 요 특정 행이나 열, 자, 요 경우도 열에 요 0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행렬식 쓰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요 1열을 기준으로 행렬식을 적어보면, 자, 요 1,1 승분을 1을 가져오고, 자, 1행과 1열을 제외시킨 요 놈 가지고 행렬식을 적어주면, 자, 요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자, 5에서, 자, 6을 빼면 요 놈이, 자, 5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1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요 놈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요 놈이 0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적을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요 행렬식 A의 값이 뭐가 아니다? 그렇죠? 0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V1, V2, 요 V3는 뭐가 된다? 그렇죠? 1차 뭐가 된다? 그렇죠? 독립이다. 자, 요 첫 번째 기저임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요 주어진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요 R3성 공간 안에 어떤 벡터라도 임의의 요 R3성 공간에 있는 벡터를 가져왔을 때에 그 벡터가 요 V1, V2, 요 V3라고 하는 요 세 놈의 벡터의 무엇으로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일단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를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는, 자, 요 R3성 공간의 임의의 벡터, 우리가 R3성의 임의의 한 벡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을 우리가 편의상 벡터를 U라고 하고 요 놈을 A, B, C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요 벡터 U가 V1, V2, V3의 요 세 놈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요 U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자, 적당한 스칼라 값 K1, K2, K3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K1, V1, 자, K2, V2, 자, K3, V3, 자, U를 요와 같은 행태로 표시되었을 때에 요 놈을 만족하는, 자, 유일한 실수값 K1, K2, K3가 존재함을 보이면 되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U를 요와 같은 V1, V2, V3의 1차 결합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요 식을 만족하는 요 K1, K2, K3 값이 유일한 값으로, 그쵸? 그쵸? 유일한 값으로 요 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이면 R3승의 임의의 벡터인 요 U가 요 V1, V2, V3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는 사실을 보인 셈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요 식을 선생님이 이 우변과 좌변을 우리가 다 풀어서 우리가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V1을 K1배하고 V2를 K2배하고 V3를 K3배에서 더한다는 그 의미는, 자, 요 우변을 먼저 적어보면,
자, 요 첫 번째 성분을 생각해 보면 1K1. 자, 에다가 요 놈 더하면 K2배 더하면 2K2. 자, 그리고 자, 요 놈 그쵸? 요 V3의 성분에는 뭐다? K3B를 했으니까 3K3.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성분이 완성이 되어지고 두 번째 성분을 적어보면 자, 여기다 이제 K1, K2, 자, K3를 순차적으로 곱해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K1 플러스 자, 요놈 9K2 플러스 요놈이 3K3.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요 세 번째 성분도 1K1, 자, 0K2는 적을 필요 없겠죠. 자, 요놈이 4K, 자, 3. 요런 식으로 적었을 때에 요 우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좌변은 벡터유인데, 벡터유는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그렇죠. A하고 B하고 C,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적어주겠다고 했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우리가, 요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 놈이 K1, 2K2, 자, 3K3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A가 돼야 되겠죠. A. 자, 두 번째 식은, 자, 2K1, 자, 그리고 9K2, 그리고 3K3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여기 B가 돼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요 놈은 C가 돼야 되겠죠. 자, 1K1, 자, 0K2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0K2, 그리고 4K3. 요 놈이 C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놈 우리가 행렬로 적어 보면 요 놈은, 자, 요 놈이 1, 2, 3, 2, 9, 3, 1, 0, 4.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K1, K2, K3. 자, 요 놈이 A, B, C.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와 같은 요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K1, K2, K3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요 연립 방정식에서 K1, K2, K3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안 하고는 뭐에 달리냐면, 여러분 보고 계시는 우리가 선행대에서 배운 것처럼 요 행렬의 행렬식의 값이 0이 아니면 요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유일한 값 K1, K2, K3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요 놈의 요 행렬의 행렬식이 0이, 그쵸, 행렬식이 0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어 보니까 결국 요 놈이 우리가 1번 정리 갔을 때 봤던 요 놈이 행렬 A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1번에서 여기에서 요 행렬식, 요 놈을 A라고 뒀을 때 요 행렬식이 아까 0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렇죠?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말은 결국 요 연립 방정식, 즉 요 식을 만족하는 유일한, 그렇죠, K1, K2, K3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인 셈이라는 거죠. 요렇게 유일한 K1, K2, K3가 존재함을 우리가 보인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유일한 K1, K2, K3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였다는 말은 R3중 공간에 어떤 임의의 벡터를 우리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임의의 벡터는 무엇으로? 요 V1, V2, V3의 1차 결합의 이런 모양으로 반드시 표시되어진다. 유일하게 표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두 번째 조건도 우리가 만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제 3번에 주어진 세 벡터는 요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 보였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행대수에 나온 것처럼 뭐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핵심이 되는 이론들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벡터 공간에 기저가 된다고, 그렇죠? 기저가 되기 위해서는 요 주어진 벡터가 첫째는 1차 독립이 돼야 되고, 둘째는 요 주어진 벡터들이 요 벡터 공간에 속하는 어떤 벡터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요 놈들이 무엇으로, 그렇죠, 1차 결합을 반드시 표시된다는 사실, 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할 때 우리는 뭐라 한다? 그렇죠, 기저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가 예제 3번을 통해서 우리가 R3승 공간에 우리는 그쵸? 우리가 기저가 되는 세 벡터 거기 우리가 V1, 자 V2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자, 구체적으로는 적진 않겠습니다. 요 세 놈이 R3승 공간에 뭐가 된다? 기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R3승 공간에 기저가 되는 요 벡터들을 모아놓은 그쵸? 기저 집합이 요 놈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도 있죠? 요런 것도 있죠. 그쵸? 우리가 앞에서 봤던 E1, E2, 자, E3 요 놈 역시도 R3승 공간의 기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당장 우리가 예제 3번에서 보였던 V1, V2, V3를 모아놓은 요노 집합이 R3승 공간의 기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요 1,0,0, 0,1,0, 그리고 0,0,1에 해당되는 요 세 놈 역시도 R3승의 기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 공간에 기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기저는 얼마든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R3승 공간의 기저는 여러 개지만은 그 기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일치한다는 거죠. 즉 요 놈이 지금 R3승 공간의 기저고 요 놈이 R3승 공간의 기저면 반드시 요 놈이 요 집합이 3개면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3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 공간의 기저를 모아놓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를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던 그쵸 여러분들이 요 정의 2 밑에 선생님이 메모한 그 벡터 공간 V를 생성하는 기저에 속하는 벡터의 개수는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요 놈의 기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요 놈의 기저가 어느 하나가 그쵸 그 원소의 개수가 3개면 반드시 다른 놈도 원소의 개수가 3개지 서로가 동일한 벡터 공간의 기저가 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달라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교재에 자, 요 정의 2 밑에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만약 기저의 개수가 n개이면 n을 벡터 공간 V의 차원이라고 우리 디멘션이라고 그러죠. 차원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즉 요 놈의 원소의 개수,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라는 말은 그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벡터 공간의 차원이 뭐냐? 즉 그쵸? 우리가 보통 디멘션 R3승 이랬을 때에 어떤 벡터 공간의 차원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 놈을 우리는 뭐다? 3이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가 R3승 벡터 공간이 우리가 3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그러죠. 즉 요 벡터 공간의 차원이 3차원이다. 왜 3차원이라고 부르냐면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벡터 공간을 우리는 차원이 3차인 3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벡터 공간의 기저의 개수는 기저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기저 집합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기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일치한다. 그리고 그 일치하는 그 원소의 개수가 바로 주어진 벡터 공간에 뭘 표시한다? 차원을 표시한다. 즉 디멘션을 표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또 벡터 공간에서 우리 소위 내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 내적의 정의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우리가 잘 봐두셔야 된답니다. 자, V가 벡터 공간일 때에, 자, V에 속하는 모든 벡터 UVW하고, 자, 실수 RS에 대해서, 자, 요 1번, 2번, 3번을 우리가 만족할 적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쓰여지는 함수를 우리는 주어진 벡터 공간의 벡터 공간에서 내적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보니까, 자, U,V는 V,U. 즉, 내적이 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교환 법칙이 이렇게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 U,RV 플러스 SW라고 하는 것은, 요놈과 요놈이 만나서 내적을 이루는 것을 RV하고, 요놈과 요놈이 만나서 내적을 이룬 것을 S배항의 합하고 똑같다는 거. 그리고 같은 벡터끼리 내적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요 놈이 같은 벡터끼리 내적이 0이 되려고 하면, 즉 등호가 승립하기 위해서는 그 벡터가 0벡터일 때만 가능하다. 자,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요와 같은 함수를 우리는 뭐다? 요 벡터 공간 V에서 내적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요것도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를 또 메모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요 내적이, 자, 1번 우리가 메모하겠습니다. 내적이 주어진, 그렇죠? 요 벡터 공간을, 내적이 주어진 요 벡터 공간을 우리는 뭐다? 그렇죠? 내적 공간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거 다 앞에서 했던 얘기를 합니다. 자, 복습하는 차원으로 잘 봐두시자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내적이 주어진 벡터 공간을 특별히 우리는 뭐다? 내적 공간이라고 불러주겠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3차원 벡터 공간. 요 R3성인 3차원 벡터 공간에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여러분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U 벡터, 자, U 벡터가 U1, 자, U2, 자, U3라고 요렇게 주어지고 V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자, V1, V2, 자, V3라고 요렇게 우리가 주어졌을 때 실제 여러분 내적을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다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 한 번 더 우리가 적어보면 자, U와 V의 내적을 계산해 보라 그러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자, 요 세 번째는 세 번째끼리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당장 요 놈이 요 식이 1번식이 승립한다는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요걸 우리가 V, U라고 이렇게 내적을 적는다 하더라도 요놈 곱하기 요놈이나 요놈 곱하기 요놈 같은 말이겠네. 이 말, 이 말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내적을 우리가 요렇게 U, 자, 요렇게 V,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시해도 상관없죠. 그죠? 또는 우리가 교환법 승립하니까 요렇게 요렇게도 우리가 내적을 표시하는데 지금 우리는 자, 요렇게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 어떤 벡터의 크기 또는 길이라고 하죠. 우리가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어떤 벡터의 길이를 벡터 V의 길이를 우리가 요 벡터의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요 놈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요 같은 벡터끼리 요 내적의 무슨 값, 루트 값으로 정의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된 것을 V 벡터의 길이 내지는 크기라고 우리가 읽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요 같은 벡터의 내적은 결국 양변을 제곱하면 같은 벡터끼리의 내적은 크기의 내지는 길이의 제곱하고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자,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더 한번 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적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코시 부등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예제 4번. 자, 요것도 여러분 잘 봐두셔야 된답니다. 자, 내적 공간 V의 임의의 두 벡터 UV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 승립함을 보여라. 그랬죠. 자, 그 주어진 부등식 보니까, 자, U 벡터와 V 벡터의 내적의 절대값. 자, U와 V 벡터의 내적의 절대값은 U 벡터의 길이와 V 벡터의 길이, 내지는 U 벡터 크기와 V 벡터 크기의 곱하고 비교했을 때에 내적의 절대값은 크기의 곱하고 비교했을 때 항상 요놈이 요놈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된다는, 요 식이 승립한다는 사실을 보여봐라. 그리고 단서 조항이 하나 있죠. 등호는 U 벡터, V 벡터가 1차 종속일 때만 성립한다. 자, 요 단서 조항까지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요 사실이, 요 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요 놈은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U 벡터나 V 벡터 둘 중에 하나가 0벡터이면 요 놈은 우리가 그쵸, 볼 것도 없이 자명하죠. 그죠?
둘 중 하나가 0벡터이면 자명하게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쵸? 굳이 밝힐 필요가 없고. 두 번째, 만약에 이제 U 벡터가 0벡터가 아니고 그리고 V 벡터 역시도 0벡터가 아닐 때, 자, 요럴 때는 요렇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자, 임의의 우리가 실수 T를 우리가 하나 생각했을 때, 실수 T에 대하여, 자, 우리가 U 벡터를 T 배양값에서 V 벡터를 뺀 요 벡터의, 즉, TU-V라고 하는 요 벡터에, 요 벡터에, 그쵸?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죠? 요 내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과 요 벡터끼리의 내적이라고, 그쵸? 내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 그러면, 실제 여러분을 계산할 때는 요 놈과 요 놈을 만나면 우리는 뭐다? 우리가 T제곱에다가 U벡터의 내적인데, 이제는 같은 벡터끼리 내적은 크기의 제곱으로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U벡터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T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자, 이렇게 만나면,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이 만나면 마이너스 T에다가 U벡터, V벡터 내적이고, 요 놈과 요 놈이 만나면 마이너스 T에다가 V벡터, U벡터 내적인데, 우리가 알기로 요 놈이나 요 놈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2배의 U벡터, V벡터 내적 곱하기 T,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V벡터, 같은 벡터끼리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 정의 3에서 여러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같은 벡터끼리의 내적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 앞에 공부한 우리가 앞에 봤던 정의 3에서 요 세 번째 우리가 내적의, 그쵸? 내적이 위한 조건에서 요 세 번째 조건에서 같은 벡터끼리 내적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요게 같은 벡터끼리 내지니까 요 전체의 값은 0보다 일단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요렇게 되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요 놈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T 입장에서는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요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판별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놈 우리가 판별식을 적었을 때는 자, 요놈의 절반의 제곱, 즉 U, V 벡터 내적의 제곱에서 자, 요놈에다가 요놈을 곱하면 U 벡터의 절대값 제곱에다가 V 벡터의 절대값 제곱. 요놈이 판별식은 0보다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와 같은 T에 관한 2차 식이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내용인데, 자, 고등학교 내용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되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을 이항시키고 양변에 그쵸 제곱을 떼버리면 좌변은 어떻게 되죠? 제곱을 떼버리면 U, V의 절대값이라 적을 수 있고, 요 우변은 요 놈이 이항됐을 때 우변은 U 벡터, V 벡터의 각각 크기의 곱, 요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은 벡터끼리 내적은 분명히 0보다 크거나 같다 했고, 요 등호는 요 벡터가 우리가 요 세 번째 조건에서 0벡터가 될 때 성립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또 등호는 자, T 배한 U 벡터 마이너스 V 벡터가 0일 때, 요럴 때 우리가 분명히 아까 성립한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0으로 뒀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소위 TU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V 요 합이 요 놈이 0이 됐다는 말은 적어도 요 U하고 V는 뭐가 된다? 1차 독립이 안 되는 거죠. 1차 독립이 되려고 그러면 U 벡터, V 벡터 1차 독립이 되려고 그러면 그놈들 앞에 붙어 있는 요 스칼라 값이 몽땅 다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안 되는 값에 적어도 하나 이게 보인다는 것은 적어도 U벡터, V벡터는 1차 종속이 아니다는 거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요 U벡터, V벡터는 1차 독립이 아니니까 뭐다? 그렇죠. 1차 종속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등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등호가 성립할 때는 요 놈이 0일 때고 요 놈이 0이라는 말은 U벡터, V벡터는 적어도 1차 독립이 아닌 1차 종속이라는 거죠. 결국 요 주어진 식이 그쵸? 그 등호는 그쵸? U벡터, V벡터가 1차 종속일 때 성립한다는 사실. 즉, 요 주어진 식에서 요 등호는 1차 종속일 때에 성립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재 자, 마지막으로 예제 5번 삼각부등식이 주어졌는데 자, 그 놈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V가 내적 공간일 때에 자, V에 속하는 두 벡터 UV에 대해서 자, 부등식 자, U 플러스 V 자, 의 절대값 크기는 U 벡터 크기에다가 V 벡터 크기 자, 요 놈의 그쵸? 요 놈이 요 놈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그 여기서도 단 등호는 자, U 벡터, V 벡터가 1차 종속일 때만 성립한다. 자, 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여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놈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데, 자, 이게 소위, 그쵸? 그 삼각부등식이라는 건데, 자, 우리는 일단 U 플러스 V 벡터의 그쵸? U 플러스 V의 합이라는 요 벡터 전체의 크기를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을 얘기한다겠죠. 자, 그럼 요렇게 만나면 크기의 제곱. 자, 요렇게 만나면 U 벡터 V 벡터 내적, V 벡터 U 벡터 내적. 그쵸? 둘 다 같은 말이니까 두 배의 U 벡터 V 벡터 내적. 자, 요렇게 만나면 V 벡터 V 벡터 내적은 V 벡터 크기의 제곱.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금방 예제 4번에서 우리가 뭘 증명했냐면, 자, 우리가 금방 예제 4번에서 무엇을 증명했냐면, 자, 어떤 벡터의 내적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벡터의 크기의 곱보다는 그쵸? 항상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놈의 절대값보다도 크기의 곱이 항상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요 놈의 요 알맹이의 플러스 값보다도 요 놈이 크거나 같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 수 있고, 요 놈의 마이너스 값이든 요 놈이 플러스 값보다 나오든 어쨌든 간에 요 놈보다는 요 놈이 항상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U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그대로 적어주고 V 벡터 크기의 제곱도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서 요 놈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U 벡터 크기, V 벡터 크기를 여기다가 적어 놓는다라고 하면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했을 때 요 놈은 항상 요 놈보다도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요 놈의 절대값보다도 요 놈이 크거나 같으니까 요 놈보다는 요 놈이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요 놈 똑같고 요 놈 똑같지만 요 놈을 이렇게 바꾸어 적게 되면 요 놈 유의식 전체보다는 이 식이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 놈 뭐와 똑같냐라고 하면 결국 그쵸? U 벡터 크기 플러스 V 벡터 크기 요 두 놈의 합의 뭐와 같다? 그렇죠? 제곱하고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요 놈을 전개하면 이 전체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요 놈보다도 요 놈이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크거나 같다가 되고 있으니까 양변에서 제곱을 떼버리면 결국 U 플러스 V 벡터의 크기는 그쵸?
크기보다는 요놈, 즉 u 벡터 플러스 v 벡터의 합이 요놈이 요놈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양쪽의 제곱을 같이 떼버리면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또 등호는, 그렇죠? 자, 1차, 그러니까 u 벡터 v 벡터가 1차 종속일 때 성립한다는 사실은 자명하죠. 그렇죠? 자, 요 사실은 우리가 금방 공부한 예제 4번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제 4번에 의해서 요놈이 자명하게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UV가 1차 종속이 되어지면 우리가 예제 4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은 값이 되어진다겠죠. 자, 예제 4번에서 U 벡터, V 벡터가 1차 종속이면 지금 등호가 성립해요. 예제 4번에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요놈과 요놈이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 UV가 1차 종속이면 요놈과 요놈이 같아진다는 거고, 요놈과 요놈이 같아진다는 것은 결국 요놈과 요놈이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결국 요놈과 요놈이 같아지는 이 등호라고 하는 것은 U 벡터, V 벡터가 서로 U 벡터, V 벡터가 1차 종속이 될 때 성립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예제 4번에 의해서 보여준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선형대수학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미분기하학을 하기 위한 선형대수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몇 시간에 더 걸쳐서 여러분 선형대수학하고 또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공부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몇 시간 더 기초적인 개념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미분기하학의 본격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단계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그 기초 개념, 그 단계를 잘, 그쵸, 정리하고 올라와야만이 우리가 어려운 내용들도 우리가 잘 커버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미분기하학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단계별로 공부를 하지 않고 단계를 건너뛰고 여러분들이, 그쵸, 무대포 정신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잘 듣고 선생님 강의를 잘 따라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미분기하학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